하루가 지났지만 현장 모습 여전히 불안하고 충격적입니다. 오늘 오전에 정부 당국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 목소리 궁금합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11월 15일 14시 29분경 포항 북구 북쪽 9km에서 규모 5.4 지진이 발생했으며 현재까지 총 42회의 여진이 발생하였습니다. 근본 지진은 1978년 우리나라에서 지진을 관측한 이래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지진입니다. 정부에서는 바로 이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습니다만 피해 상황을 확인한 뒤에 특별재난지구 지역 선포 여부 등 아마 검토를 할 것이고 오늘 포항을 특별재난지역 지정 검토 중이다. 정부 당국의 오늘 오전 목소리였는데 먼저 김지한 기자. 부상자가 57명에서 5명이 더 늘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기준으로 현재 62명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어제 오후 2시 29분쯤에 이제 지진이 났는데 이 진앙지 같은 경우에는 이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서 약 1.2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이후에 여진만 한 40여 차례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은 이제 집에 돌아가기가 불안하다고 하면서 이제 대피를 한 상황이고 현재 포항 인구 같은 경우에는 약 50만 명인데 지금 현재 부상자가 62명, 현재 51명 정도는 이제 집으로 돌아갔지만 11명은 입원한 상태입니다. 이재민도 1,536명이나 발생을 해서 지금 흥해읍에 있는 실내체육관을 비롯해서 27개소에 지금 분산해서 대피해 있는 상황입니다. 11명은 입원을 했군요. 지금 흥해 실내체육관을 현장 잠깐 다녀왔었는데 그들의 목소리를 좀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포항 시민 가운데 이재민의 목소리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예, 많이 춥고 또 모포도 또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또 많으니까 그냥 좀 춥고 또 눈을 또 세우고 이러니까 불안한 것 때문에 예 그런 것도 있죠. 여진이 계속 있고 이러니까 대피해야 된다고 또 여진이 계속 일어난다고요. 물건이 뭐 다 넘어지고 깨지고 그리고 치우지도 못하고요. 불안해 죽겠어요. 오늘 새벽 5시 한 53분 되는 것도 여진이 약간 일어나더라고요. 오늘도 하루 종일 또 지진이 일어날까 봐 걱정이에요. 예, 이현정 의원님 올가을 들어서 오늘이 가장 춥다고 하더라고요. 뭐 앞서 보도 보니까 구호물품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던데 빨리빨리 물자들이 공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포항만 하더라도 이제 그 산업기지가 많고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래도 도시 기반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인근에 이제 대구라든지 경주라든지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지원 자체가 충분할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이재민들이 제대로 지금 이 추위가 갑자기 하는 바람에 상당히 좀 고통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지금 실내체육관 등에 있으면 사실 온풍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먹는 것들, 모포 이런 것들이 지금 긴급하게 지원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이 지진이라는 게 사실 이 건물 붕괴가 가장 위험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집이 있더라도 거기에 지금 들어가서 잘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같은 경우는 이재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지진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이쪽 지역 가는 게 보니까 좀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단독주택 이런 게 많아서 사실 지진에 굉장히 취약한 구조가 많고 또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금이 가 있기 때문에 언제 여진에 따라서 이 상황이 모르거든요. 지금 그래서 여기 인근에 있는 한동대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을 전부 다 집으로 일단 대부분 돌려보냈다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걸로 보면 아마 이재민들이 좀 빨리 다른 지역에서 좀 이 지원 자체가 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 생명과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거를 가장 염두에 두는 건 당연하겠지만 김지한 기자, 피해액도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만 해도 벌써 시시각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부상자 같은 경우에는 5명이 더 늘어난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CG를 보시면 민간인 시설 피해가 1,197건 정도로 나오는데 제가 방송에 들어오기 전에 확인해 보니까 벌써 100건 정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중에서도 주택 피해는 이미 1,200건을 넘어선 상태고요. 이 상가도 84곳, 그리고 공장도 1곳, 그리고 차량도 38대나 파손된 상황이어서 이 피해액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김지한 기자 지금부터 영상을 함께 보실 텐데 건물 곳곳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균열이 가서 갈라져 있고 이렇게 지금 서점에 있는 책들도 다 쏟아져서 사실상 저곳은 영업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 텐데 그런데 문제는 이런 곳이 보험을 많이 든 곳이 없어서 피해 보상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네. 일단은 받을 수는 있는데 제한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사람이 다치거나 이렇게 건물이 무너진 경우에는 이 보험사를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이 받을 수 있는 보험 같은 경우에는 풍수해 보험, 그리고 상해 실손 보험, 그리고 화재 보험 같은 경우에는 지진담보 특약에 든 경우인데 예를 들면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제외입니다. 지금 보면 저렇게 그 건물들, 벽돌들
다 떨어지면서 차 뭐 앞에부터 뒤에까지 다 파손된 것도 보상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네, 자동차 보험에서는 받을 수가 없는데 예. 그 이유가 거의 모든 보험사가 이 약관에 이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해 놓았기 예.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사람이 다친 경우라든지 건물이 무너져 내린 경우도 사실상 조금 피해 보상을 받기가 힘든 이유가 이런 보험 같은 경우에는 가입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특히 지금 풍수의 보험 같은 경우에는 약 12,000건 정도밖에 안 들어있고 예. 화재보험에서 지진담보 특약 같은 경우에는 1,000명 중에 1명, 0.6%꼴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경주 지진 때도 총 피해액은 100억이 넘었는데 피해 보상은 절반인 한 43억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포항 지진도 피해 보상액은 이 보험사의 피해 보상액은 비슷한 수준일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저희가 들어봤지만 김동연 부총리가 위원장이 네. 특별 재난 지역 선포를 검토 중이라고 한 거잖아요. 네, 지난번 이제 경주 지진 때도 경주 지역이 특별 재난구역 선포가 됐죠. 이 특별 재난구역 일단 선포가 되면 정부에서 일단 긴급 지원, 그다음에 세제 혜택이라든지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복구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체가 중앙정부 예산에서 다 나갔기 때문에 일단 지방정부 예산은 좀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게 긴급하게 지원할 수가 있고 지난번 경주에서도 이제 이번에 포항 같은 경우도 워낙 피해가 이제 크기 때문에 예. 일단 정부 차원에서 일단 특별 재난 지역 선포를 요구를 이제 한다는 것이고 또 지금 각 정당들이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면 아마 이 선포가 되면 실제로 복구하는데 뭐 상당히 도움이 되긴 될 텐데 문제는 이제 이게 어느 정도까지 되느냐가 문제일 겁니다. 아마 예. 이제 개인적으로 또 집 같은 경우에 이제 금이 가고 이런 것을 다 완벽하게 지원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는 이제 지원하려면 지금도 사실은 경주 지역 같은 경우 아직까지도 복구가 진행 중입니다.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 보면 아마 상당히 장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 이게 건물 균열한 거는 이게 과연 이게 제대로 되짓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제 내진 설계가 되지 않는 것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제대로 복구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준비한 거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지진 포항은 지금 이 진앙지 흥해읍, 포항시 흥해읍이 가장 피해가 컸고 그래서 저희가 흥해체육관에 있는 이재민들의 모습 현장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봤는데 제일 중요한 게 지금 그들이 얼마나 불편을 겪고 있고 우리 언론을 포함해서 정부 당국이 뭐를 좀 더 도와줘야 되는지 그 목소리를 좀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포항 시민 한 분을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이 포항시 대성아파트 주민 이영호 선생님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제가 사전에 좀 여러 가지 정보를 들어보니까 지금 대피소에 계시지 않고 사촌 집으로 좀 일단 대피하셨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요? 예, 지금 사촌집에 접하면 이제 집사람이 이게 지금 많이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이 건물이 흔들리고 막 그래가지고 막 어지럽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 날씨도 춥고 해가지고 그냥 저희 친척집으로 가 있어요. 아, 부인 되시는 분이 지금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대피소에서는 지금 건강 회복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예, 일반 가정집으로 옮기셨군요. 예, 저희 친척집으로요. 아. 예, 선생님 저희 오전에 취재기자들의 전원에 따르면 아직까지도 좀 여진이 있어서 굉장히 지금 불안하다 이런 소식이 전해오고 있는데 예. 지금은 어떤 상태인가요? 아, 지금도 다 간혹 조금씩 여진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도요? 예. 그럼 혹시 글쎄요, 실제로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겠네요. 그렇죠. 거의 계속 밤새도록 그냥 계속 그 여진이 있어가지고요. 예. 그 아침에는 오전에는 좀 크게 있어가지고 놀래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집사람하고 빨리 집으로 여기 와봤죠. 아, 아침에는 여진 가운데 조금 더 큰 규모가 컸었던 게 체감이 되셨군요. 예. 예, 그래가지고 예. 예. 네, 선생님 지금 많은 분들이 사실 체육관에 모여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올가을 들어서 오늘이 가장 추울 텐데 예. 거기 계신 그거요. 분들 지금 체온 유지는 잘 되고 있는지 고물품은 잘 전달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그쪽으로 대피했으면은 그걸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는데 예. 지금 그쪽으로 대피 안 한 상태고 저는 이제 친척집으로 대피한 상태고 예. 그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대성아파트에 계신 분들도 지금 계속 간혹 지금 한 번 누구 와가지고 짐을 계속 빼고 있어요. 아. 예. 예. 아파트에서 본인 그냥 아주 기본적인 생필품만 챙겨서 대피소로 지금 피신을 하고 계신 거군요. 다른 분들도. 예, 그렇죠. 이제 뭐 다른 데로 옮기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오늘 와가지고 이제 간단한 것만 챙겨 나왔어요. 이제 이불가하고 예. 뭐 신발하고 뭐 그런 건요.
예, 선생님 저희가 취재기자에 듣기로는 이 대성 아파트 자체가 균열이 많이 가고 좀 기우뚱했다 이런 전언을 들었는데 지금 아파트는 어떤 상태인가요? 기우뚱한 게 아니라요. 기울어져 있어요, 지금. 예, 기울어져 있단 말씀이세요? 예, 지금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요. 저희는 이제 F동에 사는데, 예. F동 같은 경우에는 약간 집안이 지금 내려앉았고, 옆에 E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5도 이상 기울어져 있어요. 어제 제가 봤을 때보다, 어제 제가 이 지진 있을 때 그 진동 있을 때 여기 있다가 갑자기 튀어나가서 이제 뭐, 사람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건물이 기울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와서 보니까 조금 더 기울어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 원래 거주하시는 대성 아파트가 뭐 5도 기울여져 있고 뭐 2동, F동 다 지금 위험한 상황이라는데 이게 지금 여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붕괴를 막을 수 있는 뭐 대처라든지 이런 게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여진이 계속 이런 식으로 온다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불안해서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지금. 예. 그렇군요. 예. 선생님, 마지막으로 하나 더,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 와가지고도 다들 뭐 보고 가기만 하지, 실질적으로 지금 뭐 좀 어떻게 하라 뭐 이제 좀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어저께도 가스는 다 잠겼는데, 예. 전기는 이제 안에 이제 가구 도구가 있어가지고 뭐 그런 거는 이제 모르겠는데, 수돗물도 지금 다 나오는 상태거든요. 또 어제는 수돗물하고 좀 잠가달라니까 수돗물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사람이 없는데. 예. 어제 그 위에 물탱크 터지고 막 그랬거든요. 건물에. 선생님, 그 말씀을 좀 더 들어보려고. 왜냐하면 지금 네. 말씀하셨다시피 그냥 눈으로 확인만 하고 왔지 어떤 해결책이라든지 추가 대책 없이 정부 당국에게 그러면 좀 더 바라는 게 있다거나 포항시 자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뭐 좀 움직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많이 하셔도 됩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건물 자체가 지금 집안이 또 살짝 가라앉았고 또 한쪽은 지금 이동 같은 경우는 지금 길어져 있으니까 예. 빨리 와가지고 안전진단 좀 내려주시고 예. 구체적으로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다 하고 그 여기 사는 주민들한테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뭐 저쪽에 지금 체육관에 안 가 있어서 그런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예. 뭐 그런 거는 솔직히 여기 사시는 분들은 다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상황이 당연합니다. 어떠니까 예. 좀만 좀 여기서 좀 고생 좀 해달라는 또 뭘 대책을 마련해줘야 되는데 예. 그냥 대기만 하고 다 짐 빼고 그리고 여기 이제 출입 금지시키고 그게 다예요. 그냥 뭐 이제 가스 안전공사에서 왔다 가고 출입 금지. 또 어저께 가스도 저희가 잠갔어요. 가스 예. 밸브를. 가스나 뭐 수도 밸브 같은 것도 주민들이 직접 잠갔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안전 대책이 정부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돼야 되는데 말이죠. 그렇죠. 어저께 저쪽 이동에는 지금 무너지려고 바빠진 약간 기울어진 건물에 사람이 갔어가지고 예. 그 신고를 했는데도 이제 다른 데는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또 안 알겠습니다. 오시다가 그래가지고 저희가 어제 정유 친구하고 둘이서 그 문 다 뜯어가지고 지금 그분도 지금 밖으로 나와 있었거든요. 어저께. 어휴, 예. 알겠습니다. 이 선생님, 네네. 저희가 어느 정도 지금 현장의 목소리가 뭐가 문제인지는 좀 들었으니까요. 저희도 이제 이 언론을 통해서 좀 시각각 정부 당국에 얘기를 하겠고요. 그리고 예. 만약에 지금 저희가 전화 연결 끝난 이후에 어떤 추가적인 상황이 또 안 좋은 상황으로 발생하면 바로 저희한테 다시 전화를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선생님. 예, 알겠습니다. 예. 포항 시민 연결이었습니다. 이영호 선생님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경황이 없으실 텐데도 불구하고 저희 일단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김지한 기자 경주보다 왜 더 위협적이었는지는 진원의 깊이가 말해준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진원이죠. 지진이 발생한 깊이인데 이 깊이가 경주 때보다 더 얕았습니다. 경주 지진 같은 경우에는 지표면에서 한 11km 사이에서 16km 사이에서 지진이 발생을 했는데 예. 어제 포항 지진 같은 경우에는 5km에서 9km 떨어진 곳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경주 지진보다 상당히 얕았기 때문에 이 지표면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더 크게 와닿았다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예. 좀 아파트로 비유해 드리자면 낮은 층에서 쿵쾅대는 것보다는 바로 아래층에서 쿵쾅대는 게 위층에서 더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네, 비슷한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 경주보다 포항에 이 주택이나 아파트가 2배 정도 더 많습니다. 그렇죠. 네, 건물 크기도 크고 그리고 개수도 더 많다 보니 피해 와닿는 게 더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오른쪽에 준비한 걸 한번 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포항시 흥해읍 진앙지와 이 포항역이 있고요. 당연히 이 경주도 못지않게 상당히 가까워서 이 연관 관계에 대해서 지금 가장 걱정하는 특히 포항과 경주 사이에 있는
이쪽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걱정이 커요. 뿐만 아니라 이현정 의원님, 네. 저희가 이제 과거사를 답습 효과라는 게 있겠지만, 뭐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겠지만, 경주 지진 때 왜 9월 12일 날 발생하고 딱 일주일 만에 좀 큰 규모의 지진이 한 번 더 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것 아니냐, 뭐 이런 예측들도 있어요. 일단 이제 경주와 포항은 뭐 차로 가면 한 30분 정도 걸리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제 경주 지형보다는 포항이 더 좀 약하다고 합니다. 지반 자체가. 이제 그렇다 보니까 또 이쪽도 영향을 직접 받고, 지난 아마 9월 12일 경주 지진의 어떤 그 응력 자체가 상당히 있다가 이게 사실 포항 지진에 상당히 영향을 줬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예. 그만큼 이제 경주 지진에 영향이 미치는 지역이고, 이제 근데 지금 포항 지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이게 그동안 여진 자체가 상당히 이제 많이 진행돼 왔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포항 쪽에서 이제 이게 응축돼서 나타나는 것이고, 특히 이제 지반이 약하다 보니까 더 심하게 일단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보면 이 지역 자체가 전반적으로 이제 지진의 어떤 영향력에 포함되는 거 아닌가. 이미 지난번 2011년 동일본 대지진부터 시작해서 조금 판의 이동이 있다라는 이제 그 전문가들의 견해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판이 있는 이쪽 지역, 즉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번 어떤 현상 자체를 좀 전진, 즉 본진이 있기 전에 어떤 전진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예. 즉 이번에 정말 본격적인 이제 양산 단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어긋날 경우에는 훨씬 더 심한, 즉 규모 6 이상의 어떤 지진도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전망하는 분들도 계세요.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5.4가 그냥 본진인지 아니면 진짜 이거는 하나의 앞에 전진이고 실제 또 더 뒤에 더 큰 지진이 올 수 있는 것인지, 이건 아직까지 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 말씀하셨던 이 부분을 저희가 잠시 뒤에 기상청 직접 연결해서 지금 상황은 어떻고 앞으로 예상은 어떻게 되는지 좀 더 물어보긴 할 거거든요. 예. 그 전에 김주환 기자, 그러니까 경주 전에 또 일본 대지진이 있었으니까 이 부분이 또 많이 저희가 두려워하고 있는 부분 같아요. 네. 전문가들도 그렇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연계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 그 대지진이 있었던 경우가 경주 지진을 자극을 했고, 이 경주 지진이 이 포항이 지진이 발생하게끔 방아쇠를 당겼다, 이런 표현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좀 근거가 있는 게 같은 양산 단층입니다. 양산 단층 같은 경우에는 이 포항에서 시작을 해서 경주, 그리고 부산, 경남 이렇게 양산까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이 포항까지 이어졌고, 이 포항 지진이 더 부산, 경남, 양산까지도 이어질 수 있을 거라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 네. 저희 앞서서 통화했듯이, 뭐 또 말씀하셨듯이,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는 지진의 청정구역이 아니다라는 생각까지 드는데, 정부에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까지 꾸리긴 했지만, 저희 실질적인 이재민 목소리를 들었을 때는 와서 보고만 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지금 지진에 대한 대비나 또 정부 움직임 자체가 사실 이게 지금 우리한테는 처음 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좀 완벽하게 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부만 하더라도 지진 발생이 된과 동시에 바로 경보가 날려지고 또 정부 지원이라든지 그 지자체가 굉장히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거든요. 그건 물론 뭐 상시적으로 지진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제 단련된 측면이 있는데, 사실 지난 경주 지진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좀 이번에 재난 문자도 좀 빨리 가고 그래 대응도 좀 빨랐던 것 같은데, 이번 지진을 보면 사실 이제 우리나라도 정말 이제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 지진이 1년 단위로 계속 일어나고, 여진이 작년 같은 경우에 경주 지진 이후에 규모 2 이상의 여진이 한 130여 차례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런 여진들이 계속 발생을 하면 에너지가 어느 곳에든지 응축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스트레스 받고 있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다 보면 결국 지금같이 이제 포항에 나타나는 것이고, 이게 또 여러 가지 단층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인근 지역에서의 지진은 계속되리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는 앞으로 좀 지진과 관련된 좀 효과적인 대응 방침, 예를 들어서 지난 경주진 이후에 뭐 우리가 좀 신속한 대응이라든지 그다음에 내진 설계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제도적인 정비를 조금 해왔지만, 현재 지금 국회에 법률안이 그 이후에 56개가 올라가 있는데 예. 하나도 통과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 걸로 보면 참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무심한 것 같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지금 우리가 단층, 활성 단층에 대한 조사도 한 20년 걸리는데 예. 그것도 지금 법률안 올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통과가 되지가 않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국회 좀 빨리 좀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상청 지진분석관을 연결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얘기를 들어보려는데 하는데 아직까지 연결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바로 연결이 되면 저희가 좀 궁금한 부분 해소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김주환 기자, 그런데 저희가 위기를 조장하면 절대 안 되고, 이 괴담에도 좀 확실히 선을 그어야 될 게 지진 운, 뭐 SNS에 이런 게 올라왔다면서요? 네.
좀 확실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난 12일에 찍힌 사진인데요. 예. 어제 올라온 사진이고 이제 경남 김해시에서 찍힌 사진인데 이 사람들이 지진은 아니라면서 이렇게 올린 사진인데 구름이 일렬로 길게 늘어선 모습입니다. 이걸 찍으신 분이 이제 이거 혹시 지진은 아니냐고 올렸고 불과 사흘 만에 지진이 발생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거든요. 예. 사람들이 SNS에서 좋아요도 굉장히 많이 누르고 공유 건수만 10,000건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기상청에서는 공식적으로 부정한 가설인데요. 하지만 SNS에는 여전히 좀 많이 유언비어식으로 많이 돌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지진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보니까 이 생각들이 많아지고 심란한 부분이 많아서 저렇게 표현이 되는 것도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상청 지진분석관이 연결이 됐습니다. 바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남철 분석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경황이 없으실 텐데 연결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여진이 지금 포항에 계속되고 있다고 제가 지금 포항 시민과 통화를 했었는데 이게 네. 언제까지 지속이 되는 겁니까? 지금 뭐 예측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발생된 그 본진 자체가 규모가 컸기 때문에 예. 수개월 동안은 지속될 것 같습니다. 수개월 동안이요? 네네. 예, 분석가님 또 저희가 가장 걱정하는 건 뭐 위기 조장 절대 안 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지진이 전진에 불과하다, 규모 6이 넘는 본진이 기다리고 있다. 뭐 이런 예측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 그 다양한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기상청 입장에서는 사실 그 지진이 발생하는 그 순간부터는 큰 재난이기 때문에 예.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지금 대비 업무를 이제 보고 있고요. 사실 저희들 바람에 들어서도 안 났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날 때를 대비해서는 지금보다도 더 빨리 정확하게 분석 결과를 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예. 함부로 또 너무 이렇게 크다는 지진에 대해서만 너무 이렇게 부각시키는 거는 조금 이제 좀 약간 무리가 좀 있다고 보여지고 계속 발생되는 저희가 이제 여진의 추이를 좀 더 살펴보게 되면 지금 뭐 경주 때보다도 횟수가 많이 줄었고요. 예. 했기 때문에 큰 걱정보다는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잘 대비하시는 것이 더 좋은 기상청은 그래 정부 당국은 뭐 전진보다는 본진에 좀 더 무게를 두고 계신 거군요.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예. 네, 분석가님 말씀처럼 지난해 9월에 이제 경주에서 규모가 비슷하게 지진이 한번 났었고 네. 이제 어제 포항에서 지진이 난 셈인데 이 언저리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세요. 우리 지역에서 네. 또 발생하는 것 아니냐. 네네. 어떻게 저희가 예측을 해보면 좋을까요? 우선은 그 지진 발생한 포항 지역에서는 여진이 당분간 계속될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미 큰 지진으로 그 건물들의 피해도 많이 보셨기 때문에 예. 이미 피해를 어느 정도 입었던 건물 근처에는 안 가시는 게 좋고요. 이제는 한번 큰 힘이 왔었기 때문에 작은 여진으로도 추가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안전 진단이 끝날 때까지는 그 위험한 장소는 피하시고 지진은 이제 그 여진이 좀 더 이제 작게 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놀라시겠지만 이 정보를 저희가 빨리빨리 전달해 드릴 때 정보를 귀 기울이고 계셨다가 예. 어떤 상황에 맞는 대처를 하시는 게 맞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현재로선 본진일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다만 여진에는 이 포항 인근 그리고 경주 인근 이쪽 네. 경상남도, 경상북도 지역 주민들은 조심해야 된다 이런 네. 말씀이시군요. 네네.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일부 보도를 보니까 일각에서 네. 지금 포항에 지열발전소가 건설 중인데 네. 이 발전소가 이번 지진에 영향을 줬을 거다라는 분석을 한 전문가가 있거든요. 정부 당국은 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그런 교수님의 의견도 저희가 충분히 그 숙지를 하고 있고요. 하여튼 그 지열발전 하나의 작업이 이렇게 커다란 지진을 일으킨 전부의 원인이라고 보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예. 그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하에 모든 부분을 열어놓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0%는 아니고 저런 발전소 건설도 충분히 지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근데 그게 전혀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예. 충분히 검토해볼 가치는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뭐 속단할 수 없지만 단언할 수 없지만 기상청의 얘기는 일단 본진이라는 거에서는 조금 저희가 안심은 됩니다. 알겠습니다. 바쁘신데 연결 감사합니다. 기상청 지진분석관 우남철 분석관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